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산하고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있는 짱구 엄마 피규어를 만들 겁니다. 스케치는 재미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짱구 엄마의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복미선입니다. 한국 이름은 그렇고 일본 원작의 이름은 미사에,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짱구랑은 다르게 모델 비율인 복미선 기본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뼈대를 눕혀놓고 아치 모양으로 중간 뼈대들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필라멘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핀셋이나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서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 1에서 2cm 간격마다 하나씩 세워주었는데 어차피 기초 뼈대들은 표면을 떠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방은 어지르면서 밖으로 나갈 땐 깔끔하게 입고 나가시잖아요. 보여지는 부분만 깔끔하면 되니까요. 우선 몸통부터 제대로 만들기 위해 팔을 잠시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뼈대들 위로 살짝 얹듯이 필라멘트를 올려주면 입체적인 몸통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게 발도 만들어주면 기본 입체 뼈대가 만들어지는데 면을 채우기 전에 자세를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관절에 열을 가해서 포즈를 잡아주고 휴게소 핫도그에 케찹 뿌리듯 아낌없이 듬뿍 필라멘트를 덮어줍니다. 짱구 엄마는 공식 설정상 29살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짱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지니 저는 확실히 아저씨가 된 거겠죠? 짱구는 못 말려가 처음 방영된 것은 1992년으로 저와 동갑이지만 한국에서는 1999년 처음 방영되었으니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짱구와 함께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짱구 관련된 피규어가 많죠. 저와 같은 시대를 산 또래들은 짱구의 목소리를 비롯해 짱구 엄마인 복미선의 목소리가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1999년 첫 방영부터 26년간 복미선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분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촘촘하게 쌓아 올린 뼈대 위로 빈틈없이 빼곡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정신없이 채우다 보니 얼추 사람의 형태가 되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리 사이 좁은 곳으로는 펜이 들어가지 않아 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른이니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쪽 다리를 임시로 떼어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줍니다. 이제서야 모든 면을 채웠군요. 잘라낸 다리는 임시로 고정해줍니다. 이따가 다듬을 때 다시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인두기 팁으로 교체해서 필라멘트로 채운 울퉁불퉁한 면들을 매끈하게 펴줍니다. 옷 부분도 똑같이 다듬으면 되는데 옷이 접힌 주름을 생각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달팽이가 초속 1mm로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 인두기는 꽤 빠른 거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짱구가 늘 하마 엉덩이라고 놀리는 넓은 면을 마저 다듬어 줍니다. 임시로 고정해 놓은 다리를 다시 분리해서
안쪽을 다듬은 뒤 다시 임시 고정해줍니다. 몸통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팔을 만들 차례입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팔은 탈부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쪽에 자석을 심어 주었습니다. 팔을 만들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전체 면을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팔부터 만들고 다듬어도 되지만 그냥 제 맘입니다. 옷 입을 때 팬티부터 입어도 되고 양말부터 신어도 되듯이 만들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듬어서 매끈해진 면 위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 위에 자석을 올려놓고 팔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오디뮴 자석은 온도가 80도를 넘으면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석이 닿는 부분은 뜨거운 필라멘트를 조금씩 써서 식히면서 작업해줘야 합니다. 오른팔은 우산을 들고 있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왜 하필 우산을 들고 있는 피규어냐고요? 우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보다는 기억 속에 뭔가 예기치 못하게 비가 오는 날 짱구를 마중 나가는 짱구 엄마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마침 장마철이겠다 우산을 든 피규어로 만들었습니다. 1차로 거칠게 다듬은 표면을 디테일한 무늬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옷의 주름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무늬를 새겨줍니다. 관절이 접히는 부분 위주로 옷의 주름을 표현해줍니다. 밋밋했던 피규어의 퀄리티가 선 몇 개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했죠. 밋밋한 마네킹 같은 머리에도 복리선의 트레이드 마크인 파마 머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분리형으로 만들기 위해 마스킹 위에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지지 역할을 하는 안쪽을 적당히 채운 뒤 풍성한 헤어스타일의 형태부터 잡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형태가 잡히면 그 다음은 똑같이 입체 뼈대를 만들어주고 면을 채워주면 됩니다. 원래는 세련된 파마를 하러 갔다가 미용사의 실수로 지나치게 뽀글거리는 아줌마 파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헤어를 머리와 분리해서 인두기로 다듬으면서 동시에 디테일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굴곡이 많은 헤어 파츠는 사포로 다듬기 힘들어서 인두기로 최대한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3D펜 장인이 아니라 인두기 장인이 아닌가 싶네요. 디테일한 모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포로 다듬어주면 깔끔한 구름 모양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머리에 끼우면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채색이 간편해지겠죠? 이번엔 제법 난이도 있는 파츠인 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 때는 살짝 크게 만들어서 인두기와 칼로 깎아가며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만든 손을 아까 만들어 놓은 팔과 붙여줍니다. 오른손도 붙여주고
오른손에 쥐어줄 우산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탄소 함량이 높은 고강도 철사를 우산대로 사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000원짜리 우산 디자인 그대로 구부러진 휜 손잡이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줄 겁니다. 표면이 타지 않게 조금씩 열을 가해서 손가락을 우산 손잡이에 맞게 구부려 줍니다. 알루미늄 관을 가루가 되기 직전까지 두들겨서 납작한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이걸 얇게 잘라 우산 살을 만들 겁니다. 알루미늄이라 잘 잘리는 만큼 잘 휘어서 다루기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망치는 좋은 대화수단입니다. 우산살 8개를 같은 길이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힘들게 만든 거니까 조심히 잘 다뤄야 합니다. 뭐야 이거? 추리기라는. 작은 우산 살도 강선을 구부려 만들어주고 반토막 난 주식 빼고 뭐든 붙이는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서 우산으로 조립해줍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접히는 우산으로 만들었을 텐데 기능보다는 깔끔한 마감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닐도 순간 접착제가 면역이라서 양면 테이프를 살에 붙여 다이소에서 산 비닐을 한 면씩 붙여줍니다. 평평한 비닐면으로는 입체적인 우산면을 한 번에 덮을 수 없어서 분리된 8면을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붙여야 합니다. 투명 비닐 우산은 일본의 우산 제조회사인 화이트로즈의 9대 사장인 스도 미스오 씨가 1964년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한 비닐 우산에도 나름의 역사가 존재하는군요. 만들어진 우산을 복미선에 손에 끼워주면 피규어는 완성입니다. 이제 채색을 위해 도색실로 이동합니다. 플라스틱용 프라이머로 도료가 잘 붙도록 덮어주고 한 부위씩 꼼꼼하게 색칠해줍니다. 늘 입는 아주머니 톤 블라우스까지 칠해주고 세부적인 건 붓으로 칠해줄 겁니다. 잠시만 숨을 참으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작품을 올려놓을 좌대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호두나무의 황동은 찰떡조합이죠. 오일을 발라 나무 본연의 색을 살려주고 바닥에 고정된 황동 막대에 완성된 피규어를 조립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우산을 끼워주면 짱구 엄마, 복미선 피규어 완성입니다. 피규어만 보고 있어도 복미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목소리는 26년간 복미선 역을 맡은 고 강희선 성우님의 목소리입니다. 강희선 성우님은 애니메이션 말고도 지하철 안내방송을 29년간 맡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으로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신 강희선 성우님께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웃음과 위로를 전해주신 강희선 성우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